자, 어쩌다 보니까 또 새벽 1시에 영상 찍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이번 주에 뭐 할까 의견 수렴을 좀 해봤는데 내용 정리를 해달라는 친구들도 있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용 정리도 하고 문제도 풀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에 있던 내용 그대로 다는 풀로는 안 나가고요. 그냥 포인트만 집어서 총정리를 하는 식으로 출발을 할게요. 그래서 총정리 내용 정리 한번 싹 한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기출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형에 가까울수록 고온이고요. M형에 가까울수록 저온입니다. 여기 O형, M형 나와 있죠. 이쪽이 고온, 이쪽이 저온이죠. 그러니까 A형은 F형보다 뜨거운 거예요. 쉽죠? 암기법은 선생님 알려줬었죠? O, B, fine, 뭐 걸도 되고 가이도 되고 kiss me 하면은 이제 외워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분광 나와 있는데 이 분광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빛을 나누어서 별을 관측을 했을 때 관측을 이렇게 했어요. 했을 때 어떻게 흡수선이 나오느냐가 이제 분광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것이 나오든 이런 식으로 흡수선이 있구나, 이런 흡수선이 나오면 이런 형태의 별이구나. 만약에 뭐 A형 별이 하면은 이거 수소흡수선 있고요, 여기도 수소흡수선 있고, 뭐 수소흡수선 있고, 수소랑 관련된 흡수선 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수소흡수선이 엄청나게 진하네요. 봤더니 그죠, A0형 별에서 수소흡수선이 엄청 강하게 나온다는 거. 뭐 이런 식,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광형 O형부터 M형까지 똑같이 나와 있고요. 쉽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게 이제 여러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빈의 변이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체가 내는 빛을 이제 플랑크 곡선으로 표현을 해서 그 곡선을 이해할 줄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쨌든 포인트는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고온입니다. 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우리가 람다 맥스라고 했었죠. 곡선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봤을 때 T 해가지고 온도가 나와 있어요. 빨간색부터 6000K, 5000K, 4000K, 3000K 나와 있는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최대 에너지가 나오는 파장의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잘 안 그려지네요. 최대 에너지가 나오는 파장의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짧아지고 있죠. 그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람다 맥스가 단파장일수록 온도가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플랑크 곡선에서 또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곡선 아래 면적이 뭐였죠? 곡선 아래 면적이 이 온도를 나타내는 이 물체가 나타내는 발생하는 총 에너지 양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치면은 이만큼 전체 면적이 뭐예요? 광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봤을 때 6000K 별이고 5000K, 4000K, 3000K 별이 있으면 3000K 별이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다 보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에너지 방출량은 온도만 따진 겁니다. 얘는 온도만 따진 건데 우리 아까도 말을 했지만 광도라는 것은 뭐의 함수다? 반지름과도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온도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이따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점이 찍히고 있네. 자, 다음은 색지수입니다. 이거 색지수도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았어요. 색지수는 일단 UBV 선생님이 그림 갖고 왔는데 U 필터 지워버리세요. 이거 기억소에 지워버리세요. 없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자, 우리는 B 필터랑 V 필터만 쓸 겁니다. 그래서 B 필터는 블루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빛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영역 있죠. 요 영역이 파란색을 담는 그릇이고요. V는 비저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들어온 빛의 파장대 영역인데 그 빛을 담는 그릇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A별을 생각해 봅시다. A별에서 딱 이제 필터링을 했더니 요 B라는 그릇에 담긴 에너지의 양은 요만큼이 된 거예요. 빛의 색이 에너지 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V 필터에 담긴 에너지의 양은 요만큼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에너지 양의 차이가 생겼죠. 어느 필터에서 더 많이 생겼냐면은 B 필터에서 더 많이 걸러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B 필터에서 빛의 세기가 더 강했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강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 빛으로 봤을 때 B 필터의 그 양으로 봤을 때 B 필터로 볼 때서 더 밝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비필터 파장, 여기 담긴 그런 양에 봤을 때 요 그릇에 많이 담겨 있죠, 빛이 지금. 그 얘기 뭐다? 비필터로 봤을 때 이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에너지만큼 더 밝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비필터에서 밝게 보인다를 등급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비필터에서 등급이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보면 색지에서 B-V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등급이에요, 등급. B등급, V등급. 자, V필터는 에너지 양이 더 적죠.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더 적어요. 빛의 세기가 더 약하기 때문에 V필터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어둡겠죠. 그죠? B필터보다는 V필터가 더 어두울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면 등급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렇다면은 B-V를 해볼게요. 그럼 A별은 지금 우리가 방금 B의 변이 법칙을 배웠죠. 지금 봤을 때 최대 에너지 파장이 좀 더 단파장으로 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A별이 더 뜨겁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럼 뜨거운 별인데 B-V를 해봤더니 여기서는 등급이 작아졌고 여기서는 다시 할게요. B-V인데 여기서는 등급이 작아졌고 여기 등급이 커졌잖아요. 이걸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뜨겁다. 온도가 높은 별 같은 경우 새벽 1시라서 좀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B별 같은 경우에는 람다맥스가 이쪽에 와 있죠. 그러니까 A별과 비교할 때 람다맥스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에너지 파장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별이에요. 그러면 B필터와 V필터 통과한 걸 봤을 때 B필터에서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통과했고 V필터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통과했습니다. 상대적으로 V필터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통과를 했죠. 그러면 V필터 등급이 어떻게 했겠어요? 작아졌겠죠. B필터는 커졌겠죠. 그죠?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전체값이 플러스가 나오겠죠. 어쨌든 그 색지수는 작을수록 고온이고 클수록 저온입니다. 이거 확실히 알고 갈게요.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가 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네 가지를 배운 거예요. 우리가 색깔, 그죠? 그리고 분광형, 그리고 플랑크 곡선, 빈의 변이 법칙, 그리고 마지막 색지수 네 개를 배운 겁니다. 자, 다음은 별의 광도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정도인데 첫 번째 이제 우리의 광도를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할 방법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별의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여기 시그마 t의 4승이라 나와 있죠. 이 에너지, 요거를 구하는 공식의 이름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었어요. 근데 이 법칙 이름을 외우지 마세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되냐면 온도가 높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뜨거울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정도가 온도의 4제곱만큼 영향을 주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단위 면적당 방출된 에너지를 뭐에다 곱해야 되냐면 별의 표면적에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죠?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 말 안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별은 9기 때문에 9의 표면적을 4파이R 제곱으로 구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R은 별의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나오는 에너지를 별의 전체 표면적과 곱해주게 되면은 이 전체 값이 뭐가 된다? 광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4파이나 여기 시그마를 문제 풀 때 써먹을 일이 없었죠. 절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광도는 비례합니다. 반지름의 제곱과 온도의 4승에 비례합니다.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 다음은 이제 별의 광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었는데 바로 거리예요, 거리. 자, 별빛은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별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순간부터 공간적으로 팽창을 하겠죠. 별이 비치는 면적이 공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2배 늘어나면은 빛이 비치는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2의 제곱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별이 비춰야 되는 그 공간적 크기는 거리의 제곱만큼 커졌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9의 표면적 구할 때 4파이 R 제곱이었죠. 그죠? 그래서 별빛이 빠져나오면 빠져나올수록 거리가 늘어나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별빛은 더 넓은 면적을 비춰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단위 면적을 표현해 놨잖아요. 이 단위 면적에 입사되는 에너지를 볼 때는 거리의 제곱만큼 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얘 지금 우리가 어떤 별이 있는데 이 별을 뭐 멀리 보낸다, 가까이 오게 한다, 뭐 이렇게 거리를 이제 조절을 할까요, 문제에서. 그러면은 2배 멀어졌다라는 얘기는 별빛의 광도가 광도, 이 별의 밝기라는 게 이제 광도잖아요. 광도는 4분의 1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만약에 10배 멀어졌다라는 얘기는 광도는 10의 제곱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이죠. 그죠? 그럼 밝기가 100분의 1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요런 거 100분의 1, 요런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엔 별의 등급입니다. 등급은 첫 번째 법칙,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입니다.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예로 들었던 게 우리한테 가장 가까워서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마이너스 26.8등성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밝죠. 그러니까 태양이 뜨면 우리가 사방이 밝잖아요. 다른 하늘에 뭐가 뭐 밤하늘의 별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해가 낮이 되면은 다른 별 다 이제 씹어 먹습니다. 그렇다는 거. 그리고 중요합니다. 1등급 차이가 나면은 밝기는 약 2.5배 밝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이 작아지면 2.5배 밝아지는 거고요. 1등급이 커지면 2.5배 어두워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5등급 차이는, 만약 별빛의 밝기가 5등급 차이가 난다, 등급이 5등급 차이가 난다는 거는 100배 밝기 차이가 난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심심치 않게 나와요.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6등성이 있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6등성이 있는데 5등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5등성과 6등성은 1등급 차이죠. 근데 1등급이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작아졌으니까 2.5배 밝아진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4등성이 나옵니다. 그럼 4등성은 5등성보다 1등급 감소한 거죠. 그러면 6등성과 비교할 때는 지금 봤을 때 2.5배 밝아졌고, 그 다음 2.5배 밝아졌죠. 그럼 결국 2.5, 2.5에서 2.5의 제곱배 밝아진 거죠. 이건 약 6.25배입니다. 이건 안 해도 돼요. 자, 근데 여기 만약에 1등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1등성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넘어가 줄래? 자, 1등성 어떻게 되냐면은 1등 감소가 있는데 1등급 감소 아닙니다. 재료가 잘못됐네요. 4등성보다는 뭐 3등성 감소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볼 때 6등성보다 5등급 감소한 겁니다. 그죠? 그럼 2.5의 5승배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죠? 2.5, 5등급 차이. 5등급 차이 같은 경우에는 100배 밝기가 차이가 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의 등급 마지막입니다. 별의 등급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뤘던 게 뭐냐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입니다. 자, 겉보기 등급은 그냥 그 별을 그 위치에 두고 지구에서 측정했어요. 관측했어요. 관측했을 때 측정되는 천체의 밝기가, 그러니까 이거 광도예요. 밝기 나오는 거 다 광도입니다. 그 광도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해요. 근데 절대 등급은 뭐냐면 겉보기 등급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진짜 밝고 진짜 어두운지를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측정되는 밝기니까. 그래서 얘가 진짜 밝은 별인지 정말 원래의 별의 밝기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천체가 10파색 위치에 있을 때, 10파색이라는 거 뭐냐, 32.6광년입니다. 32.6광년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를 절대 등급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별이 어디에 있든, 뭐 10파색에 있던, 100파색에 있던, 1000파색에 있던, 1파색에 있던, 얘네를 다 10파색 위치로 다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멀리 있던 애들은 가까워에 오는 거고, 가까이 있던 애들은 멀어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가장 가까워서 밝게 빛나던 마이너스 26.5등성으로 밝게 빛나던 태양 있죠. 태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가깝게 있어서 밝게 보였던 거지. 10파색 위치, 절대 등급의 기준이 되는 10파색 위치로 가면 절대 등급이 4.8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두운 별, 엄청 어둡다기엔 좀 그렇고요. 어두운 별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베텔게우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0.42등급, 그래도 밝은 별이긴 했는데 10파색 위치로 가까이 땡겨 온다면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6등성. 그러니까 현재 보이기에는 태양이 훨씬 밝고 베텔게우스는 어둡게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베텔게우스가 훨씬 더 밝은 별이다, 이건 거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등급을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으로 나눠서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 단원의 이론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9년 고2 11월 학평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고3들이 이제 풀었던 문제죠. 작년 기출 문제인데요.
자, 20번. 그림은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의 세별 가나 다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광형을 알려줬다는 거는 온도를 알려준 거죠. 그죠? 절대 등급을 알려준 거는 광도를 알려준 겁니다. 자, 가와 다의,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여준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 자,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그러니까 람다 맥스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빈의 변이 법칙입니다. 그럼 가보다 나가 길다. 자, 람다 맥스를 비교를 하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온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광형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프로키오는 F5, 베텔기우스는 M2형, M2, 그리고 시리우스는 A1이네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가장 뜨거운 게 누구예요? 시리우스가 가장 뜨겁죠. 그죠? 근데 여기는 가랑 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F랑 M형 누가 더 뜨겁습니까? F별이 더 뜨겁죠. 그러면은 누가 더 파장이 짧고 누가 더 파장이 길다? 그죠?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고 온도가 낮을수록 파장이 길다. 그러니까 누가 더 길어요? 나가 더 가보다는 길겠죠. 가보다 나가 길다. 맞았네요. 니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 양이래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 양을 우리 어떻게 했어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 그쵸? 에너지 양은 시그마 t의 4승이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온도예요. 그러면 가랑 달을 비교했는데 누가 더 뜨겁습니까? A가 더 뜨겁죠. 그죠? 그럼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시리우스. 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겁니다. 그래서 가보다 다가 더 많다. 맞았네요. 티귿. 자, 반지름이 나왔어요. 자, 반지름이 났던 건 뭐냐면 여기서 봤을 때 L, T 나왔으니까 이제 반지름까지 집어넣겠다.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온도의 4승이다. 그죠? 이렇게 했었죠. 그럼 나랑 달을 비교했는데 자, 나는 봤더니 분광이 M2형이에요. 그러니까 온도는 낮은 겁니다. 근데 절대 등급, 광도는 엄청나게 높네요. 그죠? 시리우스는 분광이 A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요. 근데 광도는 작네요. 그죠? 그러면은 나랑 다의 차이점은 뭐냐면 온도는 높은데 광도가 작고 상대적으로요. 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크다. 그러면은 반지름을 따졌을 때는 베텔기우스의 반지름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죠? 반지름 봤을 땐 나가 다보다는 큰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나보다 다가 크다.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올해 고3 3월 학평에 나왔던 문제네요. 그림은 태양과 별 가나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 분포를 표는 세 별의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 눈에 익은 플랑크 곡선이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 복사에는 상대색이 파장 나와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가의 온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 태양, 그 다음 나의 온도가 가장 낮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최대 복사 에너지 파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람다 맥스를 통해서 최대 람다 맥스가 짧을수록 고에너지, 고온, 길수록 저온 이렇게 됐죠. 자, 기억 봅시다.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방출한 에너지량. 지금 똑같은 거 또 나왔죠.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방출한 에너지량. 이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승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온도의 함수예요. 그러면 온도를 봤을 때 가는 지금 뜨겁죠. 그러니까 태양보다 더 많겠죠. 그죠? 나는 파란색 별이다. 자, 나를 봤는데 지금 보니까 태양보다 그죠? 람다 맥스가 기네요. 태양이 G형별이죠. 그죠? 태양은 노란색 별입니다. 노란색 별보다 파장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낮아졌어요. 그러면 푸른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붉은색으로 가겠죠. 잘못됐습니다. 티귿. 자, 별의 반지름인데 일단 보니까 나랑 가를 비교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등급이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얼마나 공부 대충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와, 나는 마이너스 4등급, 가는 1등급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거 5등급 차이네. 5등급 차이는 밝기 100배 차이죠. 근데 반지름이 10배 차이가 나면은 밝기가 100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와,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 낚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가는 뜨거워요, 나보다. 그죠? 나보다 뜨거워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와 나가 온도가 같아요. 온도가 같다면 나가 가의 반지름이 10배가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봤을 때 가랑 나를 비교할 때 가가 훨씬 더 뜨겁잖아요. 100배 차이밖에 안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도의 변화보다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반지름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커야 돼요, 나가. 왜냐면 광도 다시 씁니다. 반지름의 제곱, 온도의 4승 이렇게 되었죠.
비교할 때 가가 온도가 훨씬 높아요. 그죠? 근데 이 광도를 비슷하게 맞추려면은 반지름이 훨씬 더 커야 이 광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온도 상승량만큼 반지름을 따라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나아가 가의 반지름이 10배가 되는 게 아니라 10배 이상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올해 4월 고3, 4월 고3 학평입니다. 자, 그림은 서로 다른 두 별 A와 B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의 상대 세기와 수소흡수선의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별 A와 B를 비교하래요. 이거는 어렵게 나온 그림인데 결국 봤을 때 플랑크 곡선이에요. 자, B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A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플랑크 곡선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람다 맥스, 최대 에너지 파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B 같은 경우는 최대 에너지 파장이 대충 여기겠네요. 선생님 그래프를 좀 대충 그렸네. 여기겠네요. 그죠? 람다 맥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B의 람다 맥스예요. 람다 맥스 B라고 할게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람다 맥스죠. 아, 여기가 람다 맥스입니다. 여기가 람다 맥스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봤을 때 최대 에너지 파장이 A가 훨씬 길죠. 그러니까 최대 에너지 파장이 길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온도가 A가 더 어떻다. 온도가 더 낮다는 거죠. 그죠? B의 온도가 어떻다? 더 높은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봅시다. 자, 광도는 A가 크다. 자, 광도 뭐라고 했죠?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에요. 그럼 B 아래의 면적은 요만큼인데 A 아래의 면적은 이만큼이죠. 누가 더 면적이 커요? A의 면적이 더 크죠? 광도는 A가 큰 게 맞습니다. 자, 아까 봤을 때 A가 온도가 더 낮다 그랬죠. 근데 광도가 더 밝아요. 밝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지름이 엄청나게 큰 거죠. 맞는 얘기네요. 자, 표면 온도는 B가 높아요. 왜? 최대 에너지 파장이 더 짧으니까. 맞죠? 수소 흡수선의 세기를 물어봤죠. 봤는데 이게 흡수선이거든요. 에너지가 훅 꺼졌죠. 이렇게 수소선에서. 수소가 있는 부분에서 뭔가 스펙트럼이 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파였죠. 그죠? 그러니까 흡수선의 세기는 B가 크다. 맞죠? 자, 단위 시간 동안 동일한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크기. 이거는 결국 뭐랑 관련이 있어? 온도랑 관련이 있죠. 근데 A가 클 수가 없죠. 왜냐하면 B가 더 뜨겁기 때문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7월 학평이네요. 12번 그림은 별 A와 B에서 단위 시간당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면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자, A는 지금 625제곱미터고 B는 1제곱미터거든요. 근데 요 조그만 데서 나오는 빛이랑 이 넓은 곳에서 나오는 에너지랑 같대요. 그죠? 근데 이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이용해서 구했었잖아요. 이건 뭐랑 비례했었냐면 온도의 사승에 비례했었어요. 그죠? 근데 봤을 때 625가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알았을 거예요. 625는 뭐냐면 5의 사승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B를 따라가려면 A가 적어도 5배만큼은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TA, OTA의 사승을 한 게 1TB의 사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를 결국 해본 625TA의 사승이 될 거고요. 요거는 TB의 사승이 되겠죠. 1은 생략된 거고요. 그럼 625 요 A의 온도 곱한 것과 요 온도 곱한 것 같다.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냐? A 온도의 5배를 해야 B의 온도와 같다 라는 얘기는 B가 A보다 5배 뜨겁다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죠? 리은 볼게요. 자, A의 광도를 알려줬습니다. A의 광도는 B의 40배라고 했죠. 그럼 이건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B의 광도보다 A의 광도를 했을 때 이게 4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광도 어떻게 구했습니까? 반지름과 온도를 곱했죠. 그죠? 그래서 A의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A의 온도의 4승 하면 A의 광도가 나오는 거고요. B의 광도는 B의 반지름 곱하기 B의 온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답을 하나 알고 있죠. 지금 봤을 때 TB는 OTA다 알고 있죠. 그럼 이 TB를 지워버립시다. 그럼 뭐였어요? OTA가 들어올 수 있겠죠. 사승 똑같이 들어올까요?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럼 요걸 계산을 해보면 RB의 RA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 반지름만 지금 남긴 거예요. 은 뭐냐면 TA랑 T의 사승은 다 사라졌을 거고요. 결국 40 곱하기 625네요. 그죠? 5의 사승이니까.
그럼 여기 이거 우리가 구하려면은 결국 이제 반지름만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다 지워버려야겠죠. 루트 씌워버립시다. 그러면 RB 반지름, B의 반지름 분의 A의 반지름은 뭐냐면 일단 625니까 일단 25는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40이니까 40은 4 곱하기 10이잖아요. 일단 2는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50 루트 10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반지름은 A가 B보다 150배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150보다 어떻게 더 큰가 작은가만 하면 되는데 일단 루트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9가 3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9보다 루트 10이 더 크죠? 그러니까 150배 이상이다. 맞았죠? 그죠? 디귿도 맞았네요. 디귿.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B가 A보다 길다. 자, B가 더 뜨거운데 길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짧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광도, 온도, 뭐 크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번 단원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 문제를 접해봐야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활용하는구나 이런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EBS 문제집이 됐든 뭐 그냥 일반 뭐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집을 풀어도 괜찮고요. 꼭 문제집 2권 이상 풀으셔야 돼요. 문제집 2권을 풀기 어렵다 싶으면 한 문제집을 2번 풀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런 척도로 이런 그래프로 이런 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구나. 요 감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대전여고 학생들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